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 한국 기사들이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대회 4강전.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6단이 결승행 티켓을 두고 각각 저울루이양 구단과 당이페이 4단과의 맞대결을 치렀습니다. 상대 전적 11승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박정환 구단. 19대 대회에 이어 또 한 번 우승컵에 도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초반 우세를 살리지 못하고 중반 이후 줄곧 밀리던 끝에 274수 만에 불기패를 선언하며 저울루이양 구단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艰难嘛，前面形势应该不太好吧，后边可能对手出现了一些失误吧，最后还算是逆转取胜。 같은 시각 중국의 당이페이 4단과 4강전을 치른 신진서 6단은 하변의 치명적인 실수로 165수 만에 불기패하며 입단 후 첫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로써 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전에는 중국의 저울루이양 구단과 당이페이 4단이 진출해 내년 2월 중중전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KB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챔피언 결정전 진출팀이 마침내 가려졌습니다. 3차전까지 매경기 5판 3선승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결에서 첫날은 정관장 황진단이 2경기 연속 승장을 올리며 쾌조를 보였는데요. 이튿날 치러진 3경기 모두 티브로드가 승리하며 1차전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강유택 선수가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백불계승입니다. 최근 5년간 포스트 시즌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던 2연패 뒤 3연승. 티브로드 박정환과 정관장 황진단 박진솔이 만난 1차전 4경기에서 중반 이후까지 우세해 보였던 박진솔이 박정환에게 반지패를 당한 것이 정관장 황진단으로선 뼈아픈 패점이 되었습니다. 강민규 선수가 어려운 바둑을 역전 우승하는 바람에 저희 팀 선수들이 또 용기 백배해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건 어쩔 수 없고 내일부터 다시 준비 잘해서 좋은 승부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전 첫 경기에선 속기 전문으로 알려진 박진솔이 장고대국에 깜짝 출전하며 1차전 패배의 서력을 꿈꿨지만 초반 우세를 끝까지 굳건히 지켜낸 이동훈의 벽에 가로막혀 187수 만에 불기패를 선언했고 상대 전적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김명훈과 김승재의 3지명 맞대결로 치러진 두 번째 경기는 김명훈이 초반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내며 승점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어진 2차전 잔여 경기에서 이창호, 한승주가 티브로드의 박정환, 강유택에게 연이어 패하며 플레이오프 승리는 티브로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정규리그 초반 부진을 딛고 일어난 포스트 시즌의 대역전극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여러 번 보는 세레머니입니다. 강유택 선수가 승리를 또 한 번 결정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브로드는 3년 연속 통합 챔피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운 좋게 올라가서 기쁘고요. 정관장 팀이 사실 엄청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결승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이 격돌할 2016 KB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조치훈 구단과 일본판 알파고 딥젠고의 대결 소식이 화제입니다. 조 구단은 일본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딥젠고와 지난 19일과 20일 도쿄에서 두 차례 공개 대국을 가졌습니다. 제2회 바둑 전왕전으로 불리는 이 대결은 3판 2선승제. 지난 19일 첫 대국을 펼친 결과 조치훈 구단이 불리했던 형세를 끝내기 위해서 역전시키며 인공지능 딥젠고를 무너뜨렸는데요. 바로 다음 날 벌어진 2국에선
딥젠고가 조치훈 구단의 대마를 포해 179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국 해설을 맡았던 다카오 신지 구단은 딥젠고의 장점이 잘 드러난 한판이었다고 평했는데요. 딥젠고는 중앙에서 힘이 좋지만 인간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며 중반 수일기에서의 문제점, 일관성 없는 작전 등을 지적했습니다. 조치훈 구단과 인공지능 딥젠고의 제2회 바둑 전왕전 최종국은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일본 기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0회 문경세제배 전국 아마바둑대회가 지난 19일과 20일 문경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총 12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와 바둑 애호가 600여 명이 참가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20명에 달하는 프로기사들도 대회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는데요. 프로기사들의 지도 담연기 행사는 바둑 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문경세제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를 10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 바둑 우리 동호인들이 방문해줘서 감사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꿈나무들이 제2의 이세돌이 우리 문경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문경세제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는 상위 소수 인원에게 상금이 집중된 기존의 대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부문 24강까지 영구 장학금을 시상. 명성 높은 전국 아마 바둑대회다운 면모를 보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성 프로기사를 선발하는 제46회 여자 입단대회가 지난 15일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입단대회에 약 40명의 인원이 참가해 예선 1차전을 치렀는데요. 이번 입단대회는 예선 2회전과 본선 3회전, 총 5번에 걸쳐 진행되며 단 2명만이 입단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322명 중 여자 기사는 57명으로 한국기원은 1975년 첫 여자 기사를 배출한 이후 매년 2명의 기사를 선발해왔는데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4명의 여자 기사를 선발, 여자 바둑 인구의 확대와 바둑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진석 9단 안 했죠? 네, 전 목진석 9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방미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석이 형은 팔방미인이라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요. 8개 이상으로 잘하는데 왜 8개만 잘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아주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그런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진석이 형의 어떤 본 모습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바둑 팬분들께 소개해드렸으면 합니다.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안녕하세요. 천의 목소리, 영원한 궤동. 외모는 20대, 마음은 10대. 목진석 구단입니다. 중국어는 어렸을 때도 좀 관심이 있었고 중국 리그, 갑조 리그를 한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중국 그 기사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실전으로 배운 편이고요. 뭐 영어랑 일본어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뭐 틈틈이 과외를 하면서 배웠어요. 운동 삼아서 테니스도 열심히 치고 있는데 테니스도 이제 운동 삼아서 기사는 건강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과연 목진석 구단이 바둑인이냐, 테니스인이냐, 테니스인이냐, 뭐 이게 알고 보니 테니스인에 더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제가 봐도 좀 테니스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 CD가 몇 장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한 장 저기 바둑 TV에 전해드렸는데 아직 돌아오질 않았네요. 네. 네. 한혜원 프로, 김효정 프로, 뭐 조한승 프로, 안조영, 한종진 사범, 뭐 저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게 막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막 그런 것도 다 해보고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이때는 참 어렵구나. 지금 들어보면 약간 좀 부끄럽죠. 아직도 내 맘은 너에게
원하시는 성대모사 있으면 제가 한 반쯤 놔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데요? 뭐 하는 거죠? 하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그건 정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게 제쳐가지고 이게 끼우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했어요. 여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저건 따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저 따는 게 좋았거든요.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 저기를 2점 안 따냈을까요? 네, 제가 이 포즈로 네, 그 포즈로 네, 그때는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좀 뭐 15년 만에 우승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바로 전에 이제 뭐 프로가 된 이후에 최악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정말 제가 앞으로 승부를 계속 이제 높은 레벨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바닥까지 이제 내동댕이 쳐졌다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으로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그렇게 결승까지 올라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감정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15년 만에 우승이죠.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정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록은 언제나 뭐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제 한국의 시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시합이 앞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서 제 후배 누군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록을 꼭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록이 깨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합이 많아지고 기전이 풍성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이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제가 알아가야 할 무언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어려서부터 30년 넘게 바둑을 해왔지만 아직도 바둑을 잘 모르겠을 때가 많고 아직도 바둑은 어렵고 아직도 막막할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둑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승부를 해오면서 항상 저와 같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할 동반자이고 네 그리고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할 것이기도 하고요.